이게 약간 와전돼가지고 네. 유사시에 폭파시켜서 무너뜨린다는 식으로 와전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아파트 앞에는 강이 하나 흐르는데 대화천이라고 네. 그거는 사실상 인공천인 거죠. 그 해자를 판 거예요. 성처럼. 그게 국방부의 요구였습니다. 네. 박사님, 그 부동산 시장이 요즘 막 요동을 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바뀌는 뭔가 뭐 입지라든지 뭐 다른 조건에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절대적인 기준, 뭐 부동산을 평가하는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절대적 기준은 강남 지역을 죽지 않는다. 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강남이라는 건 입지인가요, 결국에? 저는 결국은 정치적인 결단의 결과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결단한 거. 예, 이번에 제가 낸 책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강남이 떴는가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네네. 사실 강남은 저도 살아봐서 알지만 살기 좋지는 않은 땅인데 사기 좋은 땅이죠. 살기 좋지 않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그 상습 침수 지역이고 지형도 사실 언덕이에요. 너무 언덕이고 모든 땅이 이렇지 않습니다. 네네. 여기는 맨날 언덕 계곡이잖아요. 네네. 오돌도돌하게. 사실 이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좀 평평하면서도 물이 안 넘치고 하는데 많거든요. 그러면서 멋진 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봉구 쪽을 많이 추천하는데 거기 참 살기 좋다고. 땅이 좀 이렇게 순하고 뷰도 좋고 난리도 벗고 중랑천이 넘치는데 조금 거리가 있어서 멈추지도 않고. 근데 그런 지역이 있는데 왜 강남이었냐? 강남은 역설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비교적 비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강북 인구를 내려보낼 때 만만한 땅이었던 거죠. 왜 강북을 비워야 됐냐면 두 번째 6.25 전쟁을 대비해서 강남 인구가 많으면 전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선택의 영역이었다. 저는 강남이 자연스럽게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제1강남은 영등포였고 제2강남은 천호동이었죠. 두 지역은 살기 좋거든요. 살기 좋은데 왜 여기였냐? 다 중간 땅. 50년대에 천호동 쪽에 투자를 좀 했던 것 같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보면 다들 뒤가 좀 안 좋아요.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거기가 입지로는 좋고 용인 넘어가기 좋은 라인이고 해서. 근데 왜 강남이냐면 비어있다 보니까 강북에 당시 600만 인구를 내려보내서 강북에서 전쟁 치르기 좋게 하려고 내려보냈고 그 상징적인 것이 그 한전부지. 거기 원래 상공부 단지라는 걸 만들려고 그랬죠. 정부의 상공부 전체를 관할 기관을 좀 내려보내서 상공이라는 건 뭐 기획재정부 같은 지금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를 중에 중심지로 행정 중심으로 키우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강북의 부담을 덜고 여기서 전쟁 치르기 수월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강을 앞에 두고 전쟁을 치르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강 못 넘어와서 1950년 6월 28일에 큰일 났잖아요. 이미 700명이 사망했고 탄광대리 무너져서. 그리고 강북에 남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 빨갱이니로 오해받아서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런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 덕분에 강남이 개발됐고 인위적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강북 개발 억제를 했죠. 학원 못 만들게 하고 학교 내려보내고 유흥시설을 강북에 못 만들게 하고 등등으로 어느 시점에 용도 이상으로 변경을 금지시켜버리는. 그리고 강남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풀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경제 논리가 우선이 아닌 겁니다. 그럼 강남이 불패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로 강력한 동기나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행정기관이 있는가 이제. 이제는 그런 권력이 없다.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봐요. 세종이 없어지진 않을 거로 봅니다. 저는 요즘 세종도 압사를 많이 하고 대전, 세종, 송주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 또는 대서울과 경쟁하는 구조로서 대세청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는 거지 강남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대로 가면 그럼 강남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특히 강남의 사거리는 뭐 불패죠. 근데 인프라가 너무 많이 깔려 있잖아요. 이미 제가 옛날에 살 때보다도 더 많이 지금 깔아줘 버렸는데. 근데 만약 수도를 옮기면 다시 새로 깔 수 있죠. 사실 그리고 강남 인프라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물난리 글이 났잖아요. 제 기억하는 게 강남 물난리가 5번째거든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런데 매번 이러면서도 임금 부연하고 있죠. 지난 8월 8일 이후에 제가 여기저기 출연해서 말씀드린 게 도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외곽 방수로라고 대규모로 물을 담아뒀다가 빼는 시설을 외곽에 만들었거든요. 그 정도를 만들어야 강남은 물난리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구멍 뚫려 있고 물 받는 저류장 정도만 있는 이걸로 어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만들려다가 좀 못 만들게 됐다. 10년 전에 한번 그랬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만들 것이냐 그 돈으로 딴 거 할 거냐의 문제라 8월 8일 이후에 많은 유튜버 하는 분들이 이제 강남 망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물난리 몇 년에 한 번 오는 거고 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강남역의 서초구 쪽 네. 청남빌딩 네. 노아의 방주 했잖아요. 차수벽. 네. 그거 5천만 원도 안 하는 거 그거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 정도면 되는 문제긴 하지만 네. 강남이 인프라가 잘 돼 있음으로 버릴 수 없다는 건 그거는 앞뒤가 다른 겁니다. 선후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강남이라는 데는 이대로 놔두면 네. 대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절대 권력자가 우리나라에 생기긴 참 어려우니까 없죠. 더 이상 없죠. 네, 그러면 그냥 얘는 그냥 계속 이대로 가는 거고. 이대로 갈 거라 봅니다. 특히 강남 중에서도 어디냐 문제인데 강남 상권을 말한다고 할 때 네. 사람들이 너무 서울 사람 위주로만 봐요. 구체적으로 강남역. 네. 또는 양재, 네. 그 사당 이 세 개가 중요하다 보는데 이쪽은 서울 사람만 바라보는 상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상권이잖아요. 단순하게 서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권 900만과 1,300만을 바라보는 상권이기 때문에 크는 거죠. 네네. 정말 대중을 상대로 하는 상권이라면 그 남쪽인 거죠. 아니 저는 그 잠실 쪽에 사는데 네. 옛날에는 여기 선릉 이쪽에 살았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자전거 타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죠. 그리고 학교 통학을 자전거로 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고. 그렇죠. 잠실 쪽은 막 다 애기들도 막 자전거 타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살기 좋기는 훨씬 좋거든요. 또 쾌적하고 또 딱딱 네모 반듯하고 하는데 맞습니다. 강남 쪽은 여기 테헤란로나 대로나 그렇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꼬불꼬불 언덕에 그러니까요. 막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요. 살긴 안 좋은데 어찌 보면 다들 살기 좋다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어떤 판단과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안전한 거죠. 북한이 쳐들었을 때 일단 한강이나 버퍼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보적인 판단. 구체적으로 베트남 전쟁이었죠. 그때 도미노 이론이라고 네. 하나 무너지면 계속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한국군을 보낸 것도 네. 베트남에서 공산화를 막아야 한국도 안전하다는 거 있었고 네. 그때 북한 측이 베트남에도 파견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맞서가지고 남한 측도 보내가지고 제2전선을 만들겠다는 게 있었고 네. 그리고 미군이 한국에 있는 미군을 빼서 베트남에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잡아둬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군을 보낸 게 있었죠. 구체적으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잠수교도 그렇고 유명한 얘기지만 한강 다리가 폭이 다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게 폭격당해도 다시 만들 수 있게. 규격이 똑같으면 만들기 쉽잖아요.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 전 세계 가보면 이렇게 자리가 똑같지 않아요. 멋이 없는데 이거는 군용입니다. 군용. 노골적으로 말하면. 강조하는 거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네. 저격수들을 들어갈 수 있는 방들이 따로 있잖아요. 있고 그 강남터미널 반포대교 남쪽에는 벙커도 있었고 제 네. 어릴 때 봤는데 네. 그게 반포대교로 북한군이 쳐내려오면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강남은 군사도시죠. 네. 그리고 일산 자유로 타고 오다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위에 콘크리트 덩어리 있어가지고 거기 폭파시키면 도로 끊기고. 그게 이제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인데 네. 대전차 방어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순간 나타나죠. 네. 그래서 서울은 보기 싫으니까 없애버리고 경기도한테 서울 방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만 고양부터 의정부까지 네. 대전차 방어 성벽이 있어요. 이거는 군사시설이라서 사진은 못 보여드리는데 네. 여러분 만리장성 같이 성이 쌓여 있습니다. 도로로 오는 북한 탱크들은 그 시설을 무너뜨려서 막는 거고 나머지 논밭으로 오는 탱크들을 막기 위해서 네. 벽이 있는. 중에 경기도는 북부 지역은 네. 서울 강북을 방어하기 위한 최전선입니다. 네. 그 희생 덕분에 서울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 뭐 일산 쪽 파주 일산으로 내려오든 의정부로 내려오든 네. 아파트 단지들이 사실상 뭐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면서 시가전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못 들어온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장성마을, 장성 이런 데들은 북한 방향으로 평양하게 달라고. 근데 탱크가 올 때 저격하기 쉽게 한 건데 네. 이게 약간 와전돼 가지고 네. 유사시에 폭파시켜서 무너뜨린다는 식으로 와전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아파트 앞에는 강이 하나 흐르는데 대화천이라고 네. 그거는 사실상 인공천인 거죠. 그 해자를 판 거예요. 성처럼. 그게 국방부의 요구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면 거기 일산 신도시 부지에 있던 군부대를 옮겨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한국의 신도시는 만들 때 기본적으로 국방부로 협의를 거쳐요. 그런 식으로. 그게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실 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뭐 안보 얘기가 나와서 이제 네. 여쭤보는 건데 안보라는 거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대비를 좀 했고 사실 됐죠. 격차도 좀 나고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까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따져야 되냐 이런 좀 의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의 대상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이제 재래 병력의 싸움이었던 거죠. 네. 탱크와 항공기인데 네. 6.25 때 북한 측의 트라우마는 항공기였어요. 네. 폭격 때문에.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때 이후로 남한과 미국을 정말 증오하게 됐다더라고요. 이 폭격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반면 남한 측 사람들은 네. 탱크 때문에 거의 뚫려버려서 6탄 시병전이잖아요. 시병사.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은 탱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문제. 그 재래병력 싸움이었다가 이제 바뀌었죠. 판도가. 네. 크게 두 가지로 바뀌었는데 한 가지는 북한이 더 이상 재래병력의 경쟁으로는 남한과 경쟁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얘기겠죠.
비대칭 전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죠. 네. 그 결과가 저는 일산 신도시하고 인천공항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운정 신도시. 운정 신도시 자체가 그 네.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남북한의 평화 무드를 조성하려는. 노태우 대통령 때 네. 북방외교라고. 네. 공산권과 수교했잖아요. 그러면서 평화의 상징으로서 만든 게 운정 신도시죠. 일산보다 더 북쪽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앞에다가 인구 배치를 하는 거는 평화의 네. 의미다. 그렇죠. 그 세트가 고독 신도시입니다. 네. 두 개의 세트예요. 그 사드라든지 네. 평택 미군 기지는 이젠 더 이상 북한만을 바라보지 않죠. 중국과 네. 러시아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미국의 세계 전략 중의 일부라 한국은 혼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집단 안보 체제에 들어있는 나라라서 네. 미국의 아시아 전략 속에 일단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보 개념이 바뀌긴 했지만 기능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에 소개했던 게 고독 신도시. 고독 신도시의 모든 개발 지도를 보면 그냥 예쁘게 개발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네. 그 사실은 미군의 탄약고인 거고 이거 대체 부지도 있는데 왜 안 옮기냐고 옮기로 돼 있다. 쉽게 옮기진 않을 겁니다. 미군 부대 시설을 옮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세계 전략의 일부로서 재배치라는 거라서 그러겠죠. 중국을 향해서 너무 중국 쪽으로 노출돼 있으면 위험하고 미군의 알파 탄약고인데 네. 이게 옮기기로 한 예정 지구가 서해안 끝이거든요. 화성에. 네, 네, 네. 너무 중국의 위협에 가까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 겁니다. 그게 옮기기 전까지는 고독 신도시 완성되지 않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들어가셨더라고요. 순수하게 개발 지도를 보고 단순하게 부동산 지도를 본 게 아니라 평택시의 지도를 봐도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하긴 군부대를 옮기거나 어떤 탄약고 같은 걸 옮긴다는 거는 엄청난 결정인 거잖아요. 그 전략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통령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소파 협정에 따라서 미국하고도 네.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 옮길 거니까 옮겨주세요 하는 게 아닌 거죠. 수원도 마찬가지고 성남 서울공항도 마찬가지고 네. 대구공항도 마찬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배탕에는 우리 아파트 부족하니까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공항 옮기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은 조금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래도 예전처럼. 예. 그러면은 그걸 좀 뭔가 그 강남이나 이런 데로 옮기는 거는 어찌 보면 재래 전력과의 전쟁, 그렇죠. 강을 좀 앞에다 두겠다 이런 그렇죠. 건데 지금은 사실 뭐 그런 것까지 고민할 정도는 아니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서울 내부에서 강남에 있는 이 극을 좀 강북으로 다시 옮기거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건가요? 뭐 용산이든 서울역 기반에 다시 한번 거기를 좀 뭐 종로를 개발한다거나? 종로 개발은 참 어렵죠 보니까 종로나 중구 다시 옮기려면은 이건 역시 정치의 결단의 문제인 거죠. 민주주의에선 힘들까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연적으로 시장 논리가 그쪽이 좋으면 가겠죠. 그런데 좋아질 가능성이 마땅치 않은 거잖아요. 기업하기 좋다 그러면 갈 겁니다. 근데 딱히 안 좋은 거죠. 도로도 안 만들고 종로 지난 서울시장은 종로 비우기 이런 얘기하고 네. 자꾸 비우겠다는데 네. 인프라가 없어지고 있는데 가겠습니까? 네. 병원도 주변에 없고 그렇죠. 괜찮은 수제 맥주바도 없고 그런데 네. 안 가죠. 그리고 말씀하신 데는 용산 이런 데인데 용산은 네. 사실 삼액 구상에서 네. 삼액의 그 강북 지역이 아니었던 거죠. 중간에 가운데죠. 그냥 끼어 있는 거죠. 껴있죠. 영등포권하고 사대문권에 끼어 있는 지역. 네.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어 있는 것을 채우는 의미에서 좀 가능성이 충분하다 보는 거죠. 네.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대부분 저는 주택으로 메꾸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일부는 상업시설이 될 거고 지역이 네. 그리고 마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의도가 있고 영등포의 일부 지역이 있는 이 지역이 한강을 넘나들고 하나의 권역으로 네. 묶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사실 용산이 집이 많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생각보다 거기 사시면은 인프라가 잘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있긴 있거든요. 거기 원래 사람 살라고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업무지구로 만들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뭐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정치적인 드라이브잖아요. 현재 미군 기지는 옮기기로 했으니까 네. 굳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평택에 있는 게 오히려 아시아 전략을 펼치기 좋다라고 판단해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여파로서 개발의 여지가 생긴 거죠. 네. 결국 지금 경기도 외곽 개발되는 게 뭡니까? 중심에 살고 싶은데 못 살게 하니까 집이 없으니까 밖에 네. 나가는 거잖아요. 네. 용산에 만들어야죠. 대규모로. 오히려 그냥 거기를 그냥 주거 지역으로 개발하는 주거와 게 복합시설로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상업적 개발하고 저는 그게 거의 정답이라고 봅니다. 가보시면 넓어요. 네, 저 사람들이 공원하자고 하는데 네. 그 일부만 공원해도 충분해요 거기. 물론 근데 이제 이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말씀드리는 게 정치랑 경제는 네. 같이 가는 겁니다.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정치 얘기는 안 하고 경제 얘기만 했습니다 하는 거는 저는 거짓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라 믿으시면은 네. 경기 북부나 강원도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 적경 네. 지역에 네. 저같이 안 믿는 사람은 투자하지 않는 거고 오히려 개발 안 될 거니까 집 사고 편하게 살려고 판단하는 거고 대단히 긴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보의 영향이 어쨌든 미군도 내려가는 거라면 네. 같이 따라서 내려가는 게 뭔가 투자적으로는 유리한 건가요? 미군과 삼성을 따라 내려가는 게 유리하겠죠. 미군과 삼성을 따라가라. 네. 네.
삼성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은 네. 한강 안 넘어가잖아요. 북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지난주 그러게요. 네. 좀 남양주로도 뭐 이렇게 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안 가잖아요. 네. 계속 LG나 SK는 갈 수도 있지만 삼성은 LG는 안 그러면 왜 파주로 가고 막 이런 혜택이 좋았던 것 같죠. 거긴 정말 전략적인 판단. 거기는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위성 사진 네. 보시면은 위성 사진 표시가 안 돼요. 색칠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는 건 뭔가 엄청 혜택이 있었지 않을까. 정치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사실 김정일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합의했을 때도 개성공단에다가 첨단 산업까지 오기를 바랬던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일도 열받았던 거고 네. 우리 나름대로 크게 혜택을 베풀어 준 거였는데 군부대 빼주면서 근데 겨우 봉정공장이나 오려고 그랬던 것이냐라는 분노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쪽에서도. 근데 만약에 정말 대규모 첨단이 들어왔으면 업체가 쉽지 않죠 결정이. 네. 그것도 북한도 바랬던 거고 네. 제재가 풀어진다든지 바랬던 건데 남한 측이 기업이 그러지 않죠. 특히 삼성 같은 데. 아니 근데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할 때 군부대가 떠나면 거기 떠난 자리가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군부대가 이제 그동안 이제 골칫거리고 여기 뭔가 동네를 좀 이렇게 막 개발을 막는 느낌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부지가 좋다 말씀하셔서. 네네. 부지는 별로 안 좋을 거라서 많이 그 오염됐을 겁니다. 오염이나 이런 거. 네. 아니 근데 걔가 떠나면 그 지역은 그래도 조금 활기를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지역이 날까요? 아니면은 같이 평택이나 이런 거 계속 남하하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는 게 나을까요? 평택으로 남하한다는 게 미군 부대를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죠. 정확히는 삼성을 따라가는 건데 네. 어쩌다 보니까 평택에 두 개가 둘이 만난 만났잖아요. 거죠. 지제와 네. 팽성에서 만난 거죠. 네. 우연이겠지만 그냥 북쪽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 남쪽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안전한 거고. 근데 그게 만났다는 거는 네. 평택이 좋은 땅이라는 거죠. 평택이 좋은 땅이다. 평택은 실제 좋은 땅입니다. 저는 한 치도 땅 안 가지고 있고 네. 저 종잣돈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화성 평택은 참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화성 평택이 왜 좋은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땅이 넓고 네. 일단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고 그리고 교통이 좋고 원래 전통적인 중심지였던 서울, 영등포, 수원 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라인과 새로 한국이 만들어낸 라인인 강남 라인이 만나고 있잖아요. 화성 평택에서. 네. 두 라인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교통은 최고죠. KTX와 SRT가 만나는.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이니 네. 뭐 경부고속도로니 모든 게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 만나는 지점이 화성 평택 천안인 거죠. 이쪽은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네. 줄지는 않을 겁니다. 평택 항은요? 항은 좀 문제가 다르죠. 왜요? 그게 포승 안중 넘어가서 서쪽인데 그거는 이제 공업으로 봐야 됩니다. 순수하게. 공업적으로 아산만 국가산업단지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쪽은 좀 산업적으로는 좋다고 봐요. 공업 입지라든지. 네. 다만 이제 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평택은 동부죠 완전히. 네. 화성도 동부고 중부가 일단 향남이라든지 화성에 경부선 라인 라인을 안 벗어난 거라 네. 그간에는 좀 별로였어요. 솔직히 너무 비어 있었어요. 다만 하지만 서해선이 네. 뚫리고 KTX 이음이 충남 홍성부터 여의도까지 오면 네. 신안산을 갈아타면 1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여의도까지. 이게 파급이 일어나서 평택 동부, 화성 동부만큼 커지려면은 네. 시간은 좀 필요할 거다. 당분간 이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서의 빛남보다는 여전히 산업 입지로서의 빛남이 있을 것이다. 이 라인은 그런 의미에서는 화성 서부의 뭐 우정이라든지 네. 남쪽에 포승, 안중부터 해가지고 아산, 배방 그리고 당진, 서산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으로 요 모양이겠죠. 요 모양으로 같이 묶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가보면은 여긴 여기대로 놀랍습니다. 네. 좀 상점벽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쪽으로 또 산업적으로 좀 발전이 있고 네. 또 뭐 삼성도 있고. 삼성은 근데 멉니다. 멀지만. 예. 그래도 그러면 결국에 이쪽에 뭔가 돈이 모이고 뭔가 발전이 일어난다는 느낌이 든다면 경기 북부보다는 어쨌든 좀 더 활발한 거 아닌가. 예. 극단적으로 말해서 네. 주건 아니잖아요. 평택 중부에다가 한 100만 호 지으면은 끝난다고 봐요. 사실은. 안보 얘기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안보로 뭐 파주도 있지만 일산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지금 뭐 재건축하네 뭐 특별법 이런 거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조금 좀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과거보다는 좀 그래도 뭔가 국방부의 의견은 조금 덜 들어갈 테니까. 그렇죠. 결국 일산 신도시 만들고 네. 인천공항 만들면서 그래서 한국과 미국 양국 측이 네. 북한의 대규모 침공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소규모 국지전은 있죠. 연평지전처럼. 그렇기 때문에 고양 지역은 앞으로 개발 여지가 크죠. 강북에서 개발될 두 군데라고 하면 크게 넓은 땅이 거기가 있잖아요. 고양하고 남양주잖아요. 남양주 쪽은 군사 지역이 많고 그리고 상수도 보호 지역이라. 그러니까요. 근데 고양 쪽은 그게 좀 약하잖아요. 상수도 보호 시설이라는 개념이. 네. 참 개발 일이 많다고 봅니다. 일산이나 이런 데는 안보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손해 봤던 것들을 좀 회복하는. 그러니까 일산은 일산인데 일산 말고 다른 고양. 요즘에 고양
여기저기 핫하잖아요. 옆에 뭐 삼성부터도 있고 창릉이라든지 또 장릉도 있고 거긴 서울 붙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고향. 그러니까요. 일산 신도시에서 운정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라인들이 또 복닥복닥하잖아요. 그쪽도 보면 재밌는 거죠. 그러네요. 딱 넓어요.